냐면 저 뒤에 법조문을 한번 펴보십니다. 저 뒤에 보시면 570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568페이지 펴보세요. 저 뒤에 보시면 568페이지 보시면 펴셨나요? 거기 보면 제1편 총칙 이렇게 나와 있고 제5장 무슨 행위라고 쓰여 있어요? 법률행위라고 쓰여 있죠? 근데 이 법전의 편제는 원래 제1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본다. 1장, 2장, 3장, 4장. 근데 안 보이죠? 그리고 5장만 나왔죠?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5장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다 아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법률행위를 모르지? 그러면 조문 한번 읽어본다. 103조. 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다 같이 시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지금 무효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지금 먼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냐면 민법 총칙에서의 시험 내용은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인데 법률행위도 무효인 법률행위를 배운다 아셔야 돼.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법률행위를. 아셨어요? 지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11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야 이게. 11월 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11월 달에 뭘 배웠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근데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뭘 배워요?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돼. 여러분 총칙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펴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요 법률행위의 종류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프린트 보시면 뒤에다 메모 것이요. 뒤에다 법률행위 종류 뒤에 보시면 여기다가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과 그리고 민사특별법. 자, 오늘 과목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민법이고 민사특별법은 그냥 민법의 특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민사특별법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내용은 뭘 배우냐면 메모셔.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물어보냐면 출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시험의 내용 뭘 물어보냐면 다 같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이렇게 쓰셨지? 그러면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571페이지를 펴보셔. 법조문.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은 법조문 그대로 펴놓고 계셔야 돼. 571페이지 폈더니 한번 읽어본다. 제2편 물권. 이 재산권에는 여러분들 제2편 나와 있는 물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물권을. 자, 다시 한다. 여기 여러분들 민법 잘못 공부하면 괜히 내 탓만 한다고. 이거 어렵다고.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야 돼요. 다 같이 제2편 물권. 자, 물권편에 한번 본다. 다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한 장 넘겨. 제3장 소유권. 자, 소유권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들 소유권 211조 다 같이 소유자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 봤더니 그런 내용이고, 자, 제4장 봅니다. 제4장 576페이지 간다. 576페이지에 제4장 다 같이 지상권. 제5장입니다.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생략. 제9장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580페이지 갔더니 제2장 매매는 이렇게 나오죠? 계약 나오지?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민법에서 다시 보충구역 프린트로 넘어가. 프린트로. 자, 우리는 뭘 배운다고 그러냐면 재산권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권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개 있어. 하나는 재산권의 종류의 물권, 그 다음에 하나는 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본다. 물권, 채권. 그래서 재산권에는 물권인데, 물권에는 종류가 몇 개 있었냐면 8개가 있었어. 물권의 종류에는 몇 개 있었다고? 8개. 아까 읽어봤던 다 점유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물권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채권은 여러분들이 채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문으로 채권을 쓰면 이렇게 써 있어. 채권. 그래서 우리 법전에는 메모 안 해도 돼요. 제3편에 이렇게 채권이 나오는데, 채권의 발생 원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2장 계약만 배우기 때문에 우리 법전에서는 아까 읽어봤더니 제3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도가도 없고 계약이 나왔어요. 계약. 그래서 제3편 채권인데, 채권을 뭐라고 그러면 메모 오시면 돼.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자, 채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채권을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럼 물권은 뭐라고 그러냐면 8개가 있지만 물권은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불러요. 물권은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근데 조금 전에 봤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물권 중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소유권을 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권은 소유권이다 그러면 안 되지만, 물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재산권의 종류는 두 개가 있고, 이런 재산권의 변동, 재산권이 생기고 이 세상에 없던 재산권이 생기고 재산권이 누군가에게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재산권이 소멸한다. 이런 과정을 변동이라고 불러. 다 같이 발생, 변경, 소멸. 이 말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변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우리가 배울 텐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재산권의 변동 원인도 몇 가지? 두 개 있다고. 두 가지. 조금 전에 배웠던 하나는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 법률행위. 다시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동과 법률행위 아닌 경우 두 가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금 전에 우리는 법률행위라는 거 한번 읽어봤었죠?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가 아직 개념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럼 법률행위를 이따가 배울 텐데, 자,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하나는 무슨 행위? 하나는 크게
법률행위라는 경우가 있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 갑이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다고 했을 때 X 토지에 대한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자고. 소유권. 그럼 갑이 갖고 있던 이 부동산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불러.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갈 것인가. 근데 거기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다 같이 변경.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넘어가는 현상을 변경이라고 하는데, 원인에는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행위로, 하나는 법률 규정으로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요 갑이 소유권이 을이 만약에 큰 자식이라고 보자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내가 토지 소유권을 주마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공짜로. 알았다. 이것을 증여라고 그래.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증여라는 계약을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 하나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것이 좋겠어? 그냥 죽고 나서 물려주는 게 좋겠어? 살아있을 때 물려줘야지 하는 분들은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야. 재산은 많이 있었고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물려주는 순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순간 갈 곳은 어디? 요양원. 그래서 요양원 가야 되므로 재산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사망. 그러면 사망을 했더니 갑의 재산이 상속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을에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사망은 법률 행위로, 그냥 법률 규정으로, 상속법이라는 법률 규정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봐. 다시 한번 법률 규정. 그리고 이 증여를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 쓰지 말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쓰시오 하면 쓰고. 그래서 이 증여는 잘 들어. 내가 토지 소유권 너에게 공짜로 주마라는 말을 통해서 넘어가.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원인에는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말 없이 두 가지에 의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다 같이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자, 따라서 한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해하셨어?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자, 이제 메모오셔.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 다시 한다.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 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당사자라고 그러셨나? 이제 당사자라고 함부로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야, 이거 이상하다, 벌써.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당사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목적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도하는 바를 외부로 알리는 말을 의사표시라고 불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다른 행위와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 의사표시 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없으면 다른 행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하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과 하나는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조금 전에 봤듯이 법률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은 관심이 아니고 법률 행위를 통한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 그럼 법률 행위는 이제 여러분들 혼인할 때는 혼인합시다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혼인을 했다고. 한번 따라서 나 혼인. 이혼하신 분 손들어. 아니 뭐 이혼이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웃을 일은 아니지. 그럼 혼인이 좋은 거예요? 이혼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고를 버려. 혼인해서 왜 이렇게 같이 해서 얽매이고 살려고 그래? 혼인이 좋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놀면 어느 게 좋아? 이혼이 좋지. 근데 이혼도 한물 갔을 때야 소용없어. 한물 갔을 때. 어쨌든 따라서 이혼합시다. 혼인합시다. 이런 말들을 다 의사표시라고 한다고.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전부 법률행위라고 배워. 법률행위라고 부른다고. 다시 한번 매매. 여러분들 매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약혼, 예약, 이혼, 혼인, 유언 등등 모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들은 그 안에는 전부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자,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를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가 유효일 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유효인 경우 재산권의 변동이 생긴다.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첫 조문 읽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은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그 법률행위가 다 잘못된 법률행위.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를 배워서 해결 능력을 우리는 키워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므로 법률행위를 배우는 경우인데 법률행위라도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잘못된 법률행위를 배워 이렇게.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는 이혼이나 이혼, 무슨 혼인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변동과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주로 뭐만 배우냐면 주로 매매만 배워 이렇게. 주로 뭐만 배워? 매매만 배운다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자,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법률행위와 하나는 법률 규정. 근데 우리의 관심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행위.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페이지 570. 자, 571페이지를 펴보셔. 571페이지를 펴봤더니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나와요. 571페이지 펴셨죠? 제 몇 조? 186조 제목 읽는다.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다 같이 시작.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본문 시작. 부동산에 관한. 거기다 형광펜에 해보세요.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와. 형광펜.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다 이렇게 쓰여있어. 물권 변동은. 자, 다시 한번 읽는다. 여러분들 조문 이거 외워버려야 돼 오늘. 자,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187조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등기를 요하는 요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한번 읽어본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뭐에 의한.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언급해 조문이 있다 보면 A, B, C, 기타 D 이렇게 돼 있어. 기타 D. 그러면 기타 D 있죠? 이 D는 앞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조문을 읽을 때. 그러므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 나오죠? 그럼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상속법.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법에 의해서, 공용징수는 수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경매는 다 같이 민사집행법, 판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돼 있지. 다시 한번 기타 법률 규정.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어.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얘기야. 자, 다시 읽어보자. 상속, 동그라미 친다. 상공, 판경. 이제 여러분들은 책을 한번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되거든. 다시 한번 상공, 판경. 기타 뭐에 의한. 그럼 이제 우리는 법률 규정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상속이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해버리면 돼. 다시 한번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해하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뭐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지금 조문 두 개가 있다고. 자, 이렇게 돼 있어. 법률행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등기해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주어라, 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런 것들 배우려고 그래. 즉 뭔 얘기냐면 이걸 지금 여러분들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하나는 법률 규정. 그럼 이따가 재산권의 변동 원인 몇 가지냐 그러면 두 가지 해놓고는 하나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법률행위를 생각 못하면 그것이 사람이냐? 다시 한번 법률행위로, 법률 규정에 의한. 아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넘어가는 과정은 다시 한번 의사표시를 통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두 가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우리 딸에게 넘어가는 방법은 의사표시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 한마디 말 없이 가서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생전에 주었다가는 바로 요양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이 법률행위. 이해하셨나? 지금 그 두 개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두 개가 있고, 우리 민법의 편제를 잠시 보자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 생기면 말이야, 재산권의 효력에는, 자, 효력에는 크게 재산권의 효력에다 메모해버려. 효력. 이런 고추 프린트. 오늘 나갔던 프린트. 재산권에는 효력이 있는데, 첫째, 물권과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재산권은 누군가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다고. 양도. 재산권은 그냥 갖고 있다가 고기라도 사 먹고 죽어야 돼요. 그냥 말없이 죽어야 돼요. 재산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 보리밥만 먹고 죽을 수 있어, 평생. 그래서 회도 사다 먹고 다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은 갖고 있는 재산권은 포기할 수 있어. 포기. 그리고 재산권은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은 여러분들 소유권 갖고 있다면 그냥 다 포기한다 해버릴 수 있어. 그러면 내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포기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에게 넘어가겠어? 포기하면. 아니 이제 의사표시로 했잖아. 의사표시를 통해서 포기했으니까 그 무주의 부동산이 되어서 국가 것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국가에게 넘겨주고 싶으면 소유권 포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를 해. 그래서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효력이고 침해 시 구제 수단이 있어요.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물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을 배워. 자, 채권 침해 시, 물권 침해 시.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데 우리는 물권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 첫째,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재산권이 침해당하면, 물권이 침해당하면 물권자는 어떻게 하라고? 물건 내놓으시오. 그리고 내 물건에서 빨리 꺼지시오.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는 내 물건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내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가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세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자, 외운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 있다. 이걸 머릿속에 자꾸 외우셔야 돼.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그리고 내 재산권 침해했으니 손해배상 해주시오. 이렇게. 즉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이 땅 위에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X토지에. X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 땅을 갑의 소유자인데 요 녀석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조작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등기를 하고 병에게 팔아서 지들끼리 멋대로 병이 여기다가 딱 미국 공부하고 갔다 와서 보니까 갑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이놈들이 멋대로 이렇게 해놓고는 딱 병식이 요 녀석이 건물 지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꼴이 요 모양이야. 땅은 누구 건데? 갑의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지 이 말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야.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쟁 해결 능력을 중개사로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그걸 공부로 온 것이고 이런 말을 배워서 이거 시험 문제 보려고 온 것이야. 이런 게.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갑인데 을과 병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이 여기다가 토지 위에 건물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물권자는 자기 땅 위에 남들이 물건, 건물 지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갑은 병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할 수 있다고. 다시 토지 내놓으시오. 물권적 청구권. 건물 철거시오. 물권적 청구권. 네가 그동안 원인 없이 내 땅을 사용했으므로 사용이익 내놓으시오. 다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세 가지를 행사할 수 있어. 자, 여온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다고? 물부선할 수 있다. 그거 배우려고 그래, 이렇게.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제 크게 다시 한번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외워본다. 재산권은 양상, 대포, 침해 시에는 물부손 있다.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연습하려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먼저 제시해 줬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러면 이제 민법은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를 교재를 한번 펴보자고요. 자, 페이지 3페이지에 이제 앞으로 간다. 3페이지 봤더니 법률 관계와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민법의 의의 이렇게 다 무시해버리고 한 장 넘겨보셔. 4페이지 봤더니 민법의 편제라고 나와요. 그래서 4페이지 봤더니 민법의 편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그 네모 박스 한번 보셔. 네모 박스.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제1편. 제1편은 뭐라고 되냐면 민법 총칙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민법은 총 5편으로 돼 있는데 제1편은 뭘로 돼 있다고요? 민법 총칙. 그럼 민법 총칙에서는 쭉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1장, 2장. 그러면 2장과 3장 인과 법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왼쪽에다가 자 1장, 2장, 3장 있는데 인, 법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당사자 이렇게 써보셔. 당사자. 인과 법인을 뭐라고 써? 오른쪽에? 권리 의미의 주체를 지금 배우려고 그래. 당사자 이렇게 써.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물건이 나오고 5장은 무엇이 나와요? 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법률행위에다가 이렇게 굵은 선을 해놨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제 몇 장만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뭐만? 근데 아까 법률행위는 메모에 거기다가 법률행위에다 밑줄을 그시고 메모해버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렇게 써버려.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해. 이따가 화장실 가서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써보시라고. 자, 여기 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기간 소멸시효가 있고 그래서 6장은 기간, 7장은 소멸시효. 그런데 요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총칙에서 나오는 여기 봐요. 이게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법률행위는 제2편에도 들어가 있고 제3편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편은 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186조를 읽었지. 그래서 186조 2번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모의 득실 변경은 물권 이거 다시 한번 물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영 헷갈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게 고통스럽고 야 이거 내 차라리 슈퍼마켓 가서 캐시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익숙했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거나 그걸 극복 못하면 사는 게 힘들다고 이게. 우리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 고해의 바다를. 돛담 배 타고 가냐 더 좋은 배 타고 가냐 결론은 똑같아. 도달 목적은. 그런데 공부를 좀 해놓으면 그냥 괜찮은 배를 타고 가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 이런 것들. 물론 인생의 목적이 경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가치 속에서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봉사하기 위해서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 거고 제2편 물권인데 물권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3편. 여러분들 책을 봐. 제3편 5페이지 봤더니 제3편 채권 나오죠. 거기다가 메모오셔. 채권에다 메모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 이걸 채권에다가 뭐라 써냐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써보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자, 글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받아 쓰셔.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그러면 여러분들 제2편 물권 가서 메모하고 가자고. 제2편 다시 가서. 그럼 물권이 뭐냐면 물권은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 이렇게 메모하셔. 물권은 무엇이라고 한다?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 말이야.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사람과 사람, 물건으로 되어 있다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 그리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러면 이제 다시 채권 갔더니 여기다 1장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계약이 나오는데 3장 사무관리, 4장 부당이득, 5장 불법행위 이렇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행위만 배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채권편에서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계약만 배워.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약만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그래서 계약만 배우고 이 부당이득은 메모하셔. 거기다가 부당이득이 뭐냐 오른쪽에 메모.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이렇게 메모하셔. 부당이득이 뭐냐면 그냥 원인 없이 이렇게 쓰자고요. 원인이 뭐냐면 여기 봐. 원인이 뭐냐면 여기 원인이 뭐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런 것이야. 원인 다시 한번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불러.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그러면 이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은 부당이득이고 주로 언제 생기냐면 외워본다. 무효취소 해제 시. 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효취소 해제 시에 생겨. 이렇게 무효취소 해제 시에 생겨. 다음에 공부해. 그 다음 불법행위는 메모.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 그래서 이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따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 외운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다고? 이거 다 부당이득, 손해배상, 물부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해지면 돼.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이다. 불법행위는 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다. 이건 자주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채권편에서는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책에는 채권편에서는 계약만 시험 범위야 이게. 채권편에서는 뭐만 시험 범위야? 계약. 그러면 여기서 채권 이 계약을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외워본다. 채권 행위. 또 채권 계약이라고도 해. 그리고 여기서는 이 채권 계약은 약정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담행위라고도 하지. 다시 한번 부담행위. 이 계약을 뭐라고도 한다? 부담행위라고도 해. 자, 그런데 이 계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밑에 한번 봐. 계약을 봤더니 2번 증여 오른쪽에 그 형광펜 해놓은 거 봤더니 3번 매매 나오지. 매매.
4번 뭐가 나와? 교환. 그 다음에 7 있지 7. 임대차 이렇게 몇 줄 보셔봐. 임대차. 그래서 이 계약의 종류에는 계약법은 다 또 어떻게 편제되냐면 제1절 1절 총칙 그 다음에 2절부터 계약의 종류가 증여부터 나오고 3절은 매매 4절은 교환 5절은 소비대차 6절은 사용대차 7절 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다 보니까 매매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위라고. 다시 한번 매매교환 임대차. 그럼 여기서 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처음 오신 분들은.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는 것을 법전의 편제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저 뒤에 법전을 간다. 자, 페이지 581페이지 펴보셔. 자, 580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580페이지 봤더니 제 몇 장? 제 2장. 뭐라고? 계약. 그럼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요? 채권 생겨요? 채권 생긴다. 자, 미안한데 먼저 이쪽으로 와보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근데 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의사표시 2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의사표시 1개만 있어도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경우를 이를 단독행위라고 불러. 한번 따라서 해본다. 법률행위에는 계약도 있고 뭐도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먼저 정리해보자고. 그럼 여기 나오는 계약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 다시 한번 계약은 법률행위다.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지. 교환도 법률행위. 임대차도 법률행위. 그러면 매매는 법률행위인데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그래서 채권 생기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다시 채권행위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563조 매매를 배우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581페이지로 가. 581페이지. 준비되셨죠? 제 몇 조? 제 563조. 563조의 매매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문 3개를 외우고 가시면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조문은 몇 개? 하나는 563조, 하나는 186조, 하나는 187조 3개 외우면 그냥 합격하는 것이에요. 3개 외우면. 그래서 563조 매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상대방에게 뭐 한다고?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이렇게 돼서 그 대금을 뭐 할 것을 지급할 것을 뭐 함으로써 자 약정함으로써 무엇이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답비 왔어.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어떤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채권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본다. 쭉 와서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권리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물권의 변동, 채권의 변동.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법률행위는 매매를 배울 텐데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매매라는 원인을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텐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재산권이 생긴다고. 재산권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긴다고 이 얘기 하신 분 손 들어보셔.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아무 말도 못 하셨나? 그래서 요게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지금 그거 공부하는 거니까. 민법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공부가 어려워져.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성이 있어야 돼. 논리성이. 다시 한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 법률 행위. 매매.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길 텐데 어떤 재산권? 채권. 어째서 그러냐면 이쪽으로 온다. 어째서 그러냐면 법전에서 그렇게 약속해놨잖아. 제3편 채권편에 계약을 두고 계약 속에 매매가 들어갔으니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냥 법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우리는 읽어내는 거예요. 채권. 이해하셨나? 그럼 다시 읽는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자, 따라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유효하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효력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채권, 채무가 생겨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매는 잘 들어. 이 갑이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로 재산권에는 자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한번 해봅니다. 물권, 채권, 재산권이 물권, 채권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주로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하자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정을 해. 약정. 그리고 상대방은 반대급부로서 대금 주겠다고 약정하면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다 이제 매도인. 물건을 넘겨받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매수인. 숫자 받을 숫자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매수인. 그러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약정했으니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래서 약정 지키시오 하는 권리가 채권이라는 거라고. 다시 한번 약정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야. 약정 지키시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 넘겨주시오 하는 채권이 생기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네가 대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대금 지급해 주시오라는 채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다. X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약정하고 매수인도 대금 주겠다고 약정하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었어. 매매. 그럼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매수인은 자 갑을 간에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고 채권 취득했다고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면 그것이 눈이냐 해서 또 한마디 또 듣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 따라서 매매의 목적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야, 채권 취득하는 것이야? 채권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다시 한번 등기하여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만 갖고 계속 한 달 반 동안 공부한다고. 한 달 반 동안. 따라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을 할 때는 나중에 약정했으니 약정만 지키면 되므로 약정할 때는 소유권 갖고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나중에 어떻게든 소유권 넘겨주기만 하면 되므로 약정할 때는 소유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된다. 이걸 배우는 거라고. 약정만 하면 되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걸 배울 거예요.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